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남편 동석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상적인 풍경이죠. 저는 이정숙, 올해 49살의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남편과 고등학교 2학년 딸 유나, 중학교 1학년 아들 준호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여보, 오늘도 늦어요? 바쁘게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있는 동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최근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후 더욱 바빠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적어도 저녁 식사는 함께 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미팅 있어. 아마 10시는 되어야 들어올 수 있을 거야. 무심한 듯 대답하는 동석의 모습에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귀가 시간에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게 된 것이 허전함을 숨기고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식사는 밖에서 해결하는 거죠? 응, 거래처 미팅이야. 동석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적막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갔고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그 어떤 프로그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친구들의 알록달록한 일상이 펼쳐졌죠. 어느새 스크롤을 내리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는 것이 제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깜짝 놀랐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대학 시절 친구 박은주였습니다. 은주는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도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정수가 뭐해?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은주의 활기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얼마나 무기력하게 지내는지 말이죠. 그냥 집안일하고 있어. 뭐 특별한 일 있어? 나 요즘 캠핑 동호회 다니는데 정말 재밌어. 이번 주말에 양평으로 캠핑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자연 속에서 힐링도 하고 순간 망설였습니다. 캠핑이라니 평생 호텔이나 펜션만 다녀온 제가 텐트에서 자고 직접 요리를 해먹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캠핑?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텐트도 없고 캠핑 용품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처음이니까 내가 다 빌려줄게. 한 번만 경험해봐. 정말 너한테도 좋을 거야. 은주의 말에 잠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어차피 주말에 혼자 집에 있을 것 같으니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캠핑 다녀올게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캠핑? 그래, 다녀와.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았네요. 저녁에 아이들에게 캠핑 계획을 말했더니 유나는 별 관심이 없었고 준호는 엄마가 캠핑을 어떻게 해?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싸늘했지만 묘하게도 그것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했어요. 내 선택에 누구도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20년 만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 신기했죠.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작은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은주와 함께 양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고층 건물 대신 푸른 산과 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가 우리 캠핑장이야. 정말 좋은 곳이지? 은주의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울창한 숲 사이로 작은 캠핑장이 보였어요. 여러 텐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짐을 내리는데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은주 씨, 오셨네요. 이분이 말씀하신 친구분인가요? 환한 미소를 띤 채 우리에게 인사하는 남성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건강미 넘치는 체격에 까만 머리카락이 산뜻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죠. 네, 제 친구 이정숙이에요. 오늘 처음 캠핑에 도전합니다. 은주가 나를 소개하자 그 남성은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재라고 합니다. 이 동호회의 리더죠. 처음이시라니 더 반갑네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민재의 따뜻한 미소에 약간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10여 명 정도의 회원들이 각자의 캠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인사했지만 많은 이름과 얼굴을 한 번에 기억하기는 어려웠어요. 정숙 씨 텐트는 저희가 준비해뒀어요. 일단 짐 놓고 주변 구경 좀 하실래요? 민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캠핑장 주변을 안내해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재도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다고 했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집에 있을 때보다 캠핑장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집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서민재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어요. 이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언제부터인가 희미해져 버렸죠. 캠핑장으로 돌아와 은주와 함께 텐트 안에 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보는 침낭과 에어매트가 어색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가 캠프파이어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민재가 준비해온 고기와 술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맑은 공기, 별이 빛나는 하늘, 그리고 따뜻한 불빛 아래 새로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정숙 씨, 소주 한 잔 하시겠어요? 민재가 따라준 소주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분위기에 취해 한 잔 받았어요. 목 넘김이 쓰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회원 정숙 씨를 환영하는 의미로 건배해요. 민재의 제안에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고 저는 그 순간 묘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이외의 공동체에 속한 느낌이었죠. 웃음소리와 이야기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평소의 제 모습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텐트로 돌아와 누웠을 때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집에 있었다면 이 시간에 이미 잠들어 있었겠죠. 문자 메시지가 3개 와 있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각각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캠핑은 어때? 마이너스 동서. 엄마 뭐해? 재밌어? 마이너스 유나. 엄마 저녁은 피자 시켜 먹었어요. 마이너스 준호. 다들 별일 없어 보였습니다. 짧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 침낭 속으로 들어갔어요. 딱딱한 바닥과 얇은 에어매트가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출과 함께 눈을 떴어요. 텐트 밖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런 상쾌함은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죠. 아니에요. 정숙 씨가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셔서죠. 요즘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캠핑이 잘 맞는 것 같네요. 민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재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캠핑은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주중에는 다음 캠핑을 위한 준비와 동호회 채팅방에서의 대화로 설레고, 주말에는 자연 속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죠.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 유나가 먼저 의문을 제기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동호회에 빠진 거 아니야? 매주 캠핑 가는 것도 그렇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유나의 말에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엄마는 오랜만에 재미있는 취미를 찾은 것 같아서 좋은데, 인스타그램에 동호회 사진 올라온 거 봤어. 그 민재라는 아저씨랑 엄마가 항상 같이 있더라. 유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최근 캠핑 사진들에서 민재와 제가 자주 나란히 서 있었죠. 의식하지 못했지만 어느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동호회 리더라서 모두에게 잘 챙겨주시는 분이야. 신경 쓰지 마.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유나는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녀의 눈에 의심의 빛이 어렸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들어보기 드문 광경이었어요. 요즘 캠핑 많이 다니네. 응,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향수 냄새가 바뀌었네. 동석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그래, 요새 쓰는 보디워시가 향이 진해서 그런가 봐. 남편은 더 말을 이어가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짜로 향수를 바꾼 적은 없었지만 캠핑장에서 민재가 선물해준 아로마 오일 디퓨저를 텐트에 두고 사용했었죠. 그 향이 옷에 배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동호회 채팅방에 민재가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숙 씨, 이번 주 캠핑은 둘만의 비밀 장소에서 어떨까요? 다른 회원들은 강원도로 가지만 우리는 제가 알고 있는 특별한 곳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만의 비밀 장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친절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답장을 쓰려다 멈추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동석은 잠시 화장실에 간 상태였죠.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화면을 봤는데 그 순간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회사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김 부장, 아내분 캠핑 잘 다녀오셨나요? 저희 동서도 그 동호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서민재라는 리더가 있는 곳 맞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가 어떻게 제 캠핑 동호회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민재의 메시지에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곳이라니 궁금하네요. 하지만 모두와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호기심도 있었고 민재와 단둘이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지만 본능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감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갑자기 어디로? 부산.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야. 남편의 말에 의심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동석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된 것과 동호회 캠핑 일정이 겹친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금요일 아침 남편은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출장 가방까지 챙겨 부산으로 향한다고 했어요. 그가 나간 후 전화기를 들고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캠핑 결국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쉽네요. 다음에 꼭 같이 가요. 그 비밀 장소는 정숙 씨를 위해 남겨둘게요. 메시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지만 유나의 말과 남편의 갑작스러운 출장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혹시 동석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후가 되자 캠핑 동호회 단체 채팅방의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로 떠나는 회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민재는 보이지 않았죠. 그는 정말로 다른 곳으로 간 걸까요? 이상한 느낌에 인스타그램을 열어 민재의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최근 스토리에 낯선 캠핑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비밀 캠핑장, 해시태그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는 결국 혼자 그 비밀 장소로 갔나 봅니다. 나를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고 유나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연락했어요. 집에 준호와 단둘이 남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캠핑 안 갔어? 응, 오늘은 좀 쉬려고. 아빠는 출장 갔다며? 나 내일 태권도 대회 있는데. 준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준호의 태권도 대회를 알면서도 출장을 간 걸까요?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엄마가 가서 응원할게. 걱정 마. 준호를 재운 후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석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준호 내일 태권도 대회 있다는데 알고 있었어?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 출장은 정말 중요해서 미룰 수 없었어. 몇 분 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캠핑은 안 갔어?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제 캠핑을 물어보는 걸까요? 응, 오늘은 집에 있어. 그래, 좋은 선택이야. 이 대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가 캠핑에 가지 않은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인스타그램을 열어 민재의 계정을 확인했어요. 새로운 스토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텐트 앞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찍은 셀카였어요.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기다림, 해시태그 아쉬움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참았어요.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웠고 감정을 추스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뒤척이며 잠을 설쳤어요. 남편은 정말 부산에 있을까? 민재는 누구를 기다렸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태권도 대회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정수가 캠핑 안 간다길래 같이 아침이나 먹으려고. 괜찮아? 은주의 방문이 갑작스러웠지만 반가웠어요. 준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은주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왜 캠핑 안 갔어? 다들 너 없어서 아쉬워했어. 집안일이 좀 있어서. 근데 민재 씨도 강원도로 안 갔다며? 이 질문에 은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응,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하더라. 근데 정수가 너 민재 씨랑 자주 연락해? 아니, 그냥 동호회 단체 채팅으로만. 왜? 아냐. 그냥 묻는 거야. 은주의 눈빛에 의심이 엿보였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의 대회 시간이 임박해 서둘러 나가야 했어요. 태권도장에 도착해 준호를 응원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준호가 동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 잠시 걱정을 잊었어요. 아이의 성취를 남편과 함께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 동메달 땄어. 내가 없어서 아쉬워했지만 열심히 했어.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정숙 씨, 괜찮으세요? 걱정되네요. 단순한 안부 메시지였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추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밤이 깊어져도 남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부산에 있는 호텔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런 이름의 투숙객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요일 아침 남편의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석이 정말 부산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는지 그가 현관문을 열 때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어요. 다녀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인사하는 동석의 모습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출장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 피곤하다.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준호가 태권도 대회에서 동메달 땄어. 문자 보냈는데, 아, 봤어. 답장을 못했네. 회의 중이어서 또 거짓말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답장이 없었던 것은 남편이 메시지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여보, 나 캠핑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런 질문에 동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내가 요즘 자주 가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 하지만 내가 좋다면야. 그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별로 안 좋아한다니요. 왜? 내가 취미 생활하는 걸 반대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동호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신경 쓰이기도 하고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정말 그럴까? 캠핑 리더라는 그 남자, 서민재라고 하던가 그 사람과 너무 친해지는 것 같아서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민재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집에서 한 번도 그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민재 씨를 알아? 아, 이제 보니 내가 안 간 캠핑. 어제 너무 좋은 시간이었네. 동석의 갑작스러운 말에 혼란스러워하던 찰나 그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저와 민재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캠핑 잘 다녀왔어? 남편의 냉소적인 미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경고였어요. 여보, 이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매주 캠핑 간다면서 그 남자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동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고 잠시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이걸 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캠핑장에서 민재와 함께 찍힌 모습들, 그리고 텐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었어요.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너, 나를 미행했어? 미행이라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확인한 것뿐이야. 동석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가 정말로 저를 의심해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오해야. 민재 씨는 그냥 동호회 리더고 우리는 단지 뭐, 단지 친구라고. 이 문자들은 뭐야? 그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제가 민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캠핑 관련 대화였지만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주 캠핑은 둘만의 비밀 장소에서 어떨까요? 이건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기술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재에게 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난 이번에 출장 간 게 아니야.
너를 따라가려고 했어. 내가 결국 캠핑에 안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지. 하지만 내가 정말 갔더라면.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 씨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왔어요. 순간 동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군.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아내라고요? 그는 결혼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의 아내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민재의 아내 지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다들 이런 표정이세요? 동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남편이 우리 집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 같아서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연아, 오해야. 나는 그저 동호회 활동을. 동호회 활동? 그래서 둘만의 비밀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동석이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번쩍였습니다. 민재는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어요. 이게 전부 사실인가요? 답해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동석이 서류 봉투에서 더 많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실 당신 남편은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회 여성들과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봉투에서 나온 사진들에는 민재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 캠핑장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 씨,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재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집에서 얘기해요. 지연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제 가정까지 망가뜨리셨네요. 동석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망가뜨린 거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진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정숙 씨, 죄송합니다. 민재가 문을 닫고 나가자 거실에는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동석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건 없겠지? 남편의 목소리는 지치고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재에게 끌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래도 마음이 갔던 거 아니야? 동석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이번에 출장 간 게 아니야. 너를 따라가려고 했어. 내가 결국 캠핑에 안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지. 하지만 내가 정말 갔더라면 그날 밤 모텔에서 밤을 샜어.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남편의 고백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생각하니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 우리 생활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싶었던 거야. 동석의 눈빛이 슬프게 변했어요. 그 외로움을 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았어? 내가 부족했던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넌 항상 바쁘고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엄마가 필요 없어지고 난 그냥 내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었어. 그렇다고 다른 남자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단지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아. 솔직한 고백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바깥은 어느새 저녁이 되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가 캠핑 가방을 싸는 걸 보면서 이상한 직감이 들었어. 그래서 회사 동료에게 너희 동호회에 대해 알아봤지. 그랬구나.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어. 하지만 내가 집에 와서 샤워할 때마다 향기가 달라지고 통화할 때 목소리가 들뜨는 걸 느꼈어.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지. 동석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다시 보여주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여성들과 있는 민재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 동호회 여성들에게 똑같은 수법을 썼던 거야. 비밀 장소라는 말로 유혹하고 사진들을 보니 민재가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관심은 그저 그의 패턴 중 하나였던 거예요. 배신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응,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전에도 여러 동호회에서 같은 일을 벌였던 것 같아. 결혼한 여성들을 노리는 수법이랄까. 남편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재의 관심이 특별하다고 느꼈던 것, 그와의 대화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 모두 그의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여보, 정말 미안해. 난 멍청했어. 동석은 다시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몰랐어.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했나 봐. 남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니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우리 둘 다 실수했어. 너는 가족에게 소홀했고 나는 외로움을 잘못된 곳에서 채우려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호회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서민재가 동호회 여성들을 유혹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도 비슷한 메시지 받았어요. 비밀 장소라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 리더였다니 믿을 수 없네요. 이게 뭐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동석이 동호회 채팅방에 민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들을 모두 공유한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런 걸 올린 거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남편의 행동이 과했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그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 했던 거죠.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지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소리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민재의 실체가 모두에게 드러났고 그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동석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 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파.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남편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 유나와 준호가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특히 유나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을 텐데 말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런 일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차라리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동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제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울지 생각하니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유나와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라면 주말 아침에 가족 회의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에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이미 무언가 짐작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준호는 그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얘들아, 엄마 아빠가 요즘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동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계속할지 묻는 듯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캠핑 동호회에서 실수를 했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조금 흔들렸었어. 말을 꺼내는 순간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민재라는 아저씨랑 사귀었어요? 유나의 직설적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둘러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런 것까진 아니야. 하지만 마음이 조금 기울었던 건 사실이야. 엄마가 외로웠고 누군가 엄마를 봐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어.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13세 나이에 이런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해요? 준호의 질문에 동석과 저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이라니, 아이들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동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이 일을 함께 극복하려고 해. 가족은 어려운 시간도 함께 이겨내는 거니까. 동석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죠. 엄마, 그 동호회는 이제 안 가는 거지? 유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그만둘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거야. 아빠도 회사 일 좀 줄이고 집에 일찍 올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동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게. 승진한다고 너무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 이제 가족이 최우선이야.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거나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캠핑은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캠핑 자체에 대한 흥미는 사라지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래, 다음엔 가족 캠핑을 가보자. 동석이 대답하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약간의 미소가 보였어요. 이야기를 마친 후 아이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우리 부부는 잠시 침묵했어요. 동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 응,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특히 유나는. 그래, 천천히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겠지.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 질문에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쉽진 않겠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혼란과 방황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거죠.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용서해줘서. 나도 미안해. 내 외로움을 알아채지 못해서. 이제부터는 서로 더 관심을 갖고 대화하자.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춰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정의 위기를 맞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강한 유대감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 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실수와 상처가 있더라도 가족이라는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